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닫기의 수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개념 및 알고리즘 요약 설명 시간이고요. 자,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는 거, 그래프 의미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래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함수, 수학 뭐 하면은 그래프 많이 그리는데 도대체 그래프가 무엇이냐 이거죠. 자, 그래프가 일종의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지도가 있죠. 지도가 있으면 길을 쉽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도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지도가 엄청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지도를 읽을 수가 없어요. 지도가 뭔지 모르고, 뭐, 거기 있는 표시가 뭔지 모르고 그러면은, 지도를 줘도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자, 이 그래프라는 게 지도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프라는 거는, 자, 그래프, 함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나타났는데, 그걸 해석할 줄 모르면은, 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래프 의미를 좀 아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프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만약에 y는 x 플러스 뭐 2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요. y는 x 플러스 2 그래프가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과연 이 의미가 뭐냐 이거죠. 도대체 원래 식은 요건데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이거랑 어떤 의미냐 이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에 이 식이 뭘까 이 식이. 일단 등식인데 이 식의 종류. 이 식의 종류는요. 방정식이고요. 방정식 중에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인데 해가 여러 개가 나와요. 해가 x값이 0일 때 y값 2 나오죠. x가 1이면 y값 3이 나오죠. 이렇게 여러 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방정식은 해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정방정식은 해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요. 이 부정방정식의 해, 즉 x가 0일 때 y가 2인 것을 이 그래프 한눈으로 보기 위해서 일단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걸 x값, y값 이렇게 해서 x가 0일 때 y가 2에 해당하는 거예요. x가 0일 때 y가 2에 해당하는 요 점. 요 점이 요것이 되겠죠. 그쵸? 이 방정식이 해가 되는 거예요. 0이. 또 x가 1일 때 y가 3, x값이 1일 때 y값 3 이걸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뭐다? 방정식의 해입니다. 해. 이 해들을 다 찍으면요. 이렇게 다 찍으면 중간도 이렇게 다 찍으면 지금처럼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래서 우리 그래프라는 것은요. 뭐다? 이 방정식. 그죠? 이 방정식의 해 집합입니다. 해 집합. 해들의 모임. 해 집합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쭉. 이해 가시나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라는 것은 곧 뭐다? 방정식의 해 집합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우고 볼게요. 그래서 그래프라는 것은 방정식의 해 집합이다. 여기서 출발해서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법, 그래프 그리는 법을 좀 배워볼게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예를 들어서 2차로 들을게요. 2차를 처음 보는 학생이라고 해요. 이걸 아직 못 보고 만약에 처음 보는 학생이다. 2차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를 들어서 뭐 2x는 이렇게 있을까? 이건 뭐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 보는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이거죠. 그래프라는 게 방금 말씀드렸죠. 방정식의 해집합이기 때문에 해들을 찾는 거예요.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x에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돼요. 이게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x값이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y값이 1이 나오죠. 0 나오죠. 0,0 이렇게 찍고요. 0,0. x값에 1을 대입했더니 y값이 1이 나왔어요. 1,1 찍고 2 대입했더니 4가 나왔어요. 2 대입했더니 4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쵸?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다 찍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2분의 1 집어 대입했더니 4분의 1 나오고 이렇게 찍어보면요.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죠. 자, 마이너스일 때도 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때 1 나오고, 마이너스 1 때 2. 많이 하다 보면, 이거 마이너스 집어도 어차피 제곱돼서 플러스 되니까 이쪽이랑 똑같이 나오겠네, 라고 이제 예측이 되면은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예측이 안 되면 그냥 점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y는 x제곱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점 찍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되게 중요해요. 수학에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많이 찍어 보셔야 돼요. 특히 새로운 함수 나올 때 많이 찍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배웠다고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함수지 할 때 다시 또 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점 몇 개 찍어 보면은 이런 함수였구나라고 다시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점 찍는 건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걸 지수함수라고 하는데요. 자, x가 0 대입하면요. 자, 2의 0승은 1이에요. 0,1 여기 찍히고요. x가 1이면 자, 2, 1,2 이렇게 되고요.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8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자,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00을 대입해도 자, 100을 대입해도 2의 100제곱분의 이렇게 해서 이거 양수돼요. 0보다 큰 거. 밑으로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그쵸? 그리고 자, 이 x축이 점근선이 되겠구나. 점근선. 자, 그래프에서는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점근선 되게 중요해요. 점근선 먼저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점근선이라는 거는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그쵸? 만나지는 않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프 그리는 거는 점을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자, 점 많이 찍으셔야 돼요. 계속 강조하지만.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요. 자주 나오는 함수들이 있어요. 2차 함수 자주 나오잖아요,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우리가 함수들. 자, 많지 않아요. 고등학교 과정에 함수 해봤자 문과 학생 정도면 10개 정도만 외우면 돼요. 이과는 10몇 개 정도. 그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 10몇 개, 10개 정도만 이 그래프 모양을 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기본형을 외우시면 돼요. 그래프 모양은. 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다음은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자, 요게, 자, 2차 함수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이다라고 이거를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암기. 기본형을 암기. 자, 기본형을 암기한 상태에서 자, 이제 평행 이동해가지고 표준형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표준형 그림을. 자, 예를 들어,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하면 이렇게 되고요. Y축으로 3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준형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2차 함수가 2, 3에서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프 그리는 법. 처음에 어떻게 한다? 점을 많이 찍어본다. 자,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예요. 자, 해집합이기 때문에 해를 찾는 거. 즉, 점을 일일이 다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려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자주 나오는 함수는 기본형을 암기해요. 기본형을 암기한 상태에서 자, 평행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표준형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표준형식은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법입니다. 지우고 볼게요. 지우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자, 숫자를 대입해 해를 구해 점을 찍는다.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그래프는 자, 기본형을 암기한다. 자,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어 기본형을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식은 일반형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만이 우리가 기본형을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교점 그런 뭐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활용할 때, 자, 여기는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교점 같은 걸 많이 구하게 돼요. 그럼 교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 y는 x 플러스 1이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x 플러스 1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이 교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교점. 그죠? 그리고 만약에 fx는 0 이렇게 하면요.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고 0이라는 게 바로 y는 0이 x축인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교점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자, 이런 교점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근데 이거 제대로 잘 이해하시면 그냥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자, 아까 이게 뭐였어요? 이 그래프 내가 그린 그래프의 의미가 뭐였어요? 그래프가 자, 방정식의 해집합. 자, 1번 방정식이 있을 때 1번 방정식의 해예요. 해집합들.
자, 두 번째 요 그래프는 2번 방정식의 해. 자, 그럼 만나는 요점은 뭐겠어요? 1번식도 만족하고 2번식도 만족하겠죠. 그쵸? 우리가 식에서 두 식을 만족하는 xy값. 자, 이게 뭔가요? 자, 방정식에서는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 아시겠죠?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프에서 교점이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프에서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교점을 구하라.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교점이 몇 개냐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개인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부등식에서는 부등식의 해. 자,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어려워지면은 함수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함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함수의 의미,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부등식은 그냥 공짜로 와요. 따로 할 필요가 별로 없는 내용이에요. 방정식과 함수를 정확히 이해하면은 부등식은 보통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부등식은요. 자, 교점들을 경계로 이루는 범위.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부등식이 있어요. 자, fx라는 게 있어요. fx가 있는데, 자, 만약에 0보다 뭐 크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두 개를 그리는 거예요. y는 fx하고 y는 여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자, 뭐냐면, 이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식은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을 풀어요.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구했더니 0이 되는 값을 구했더니 1, 2, 3 이렇게 나왔어요. 1, 2, 3. 그러면 자, 이 부등식 있죠. 이렇게 부등식. 자, 이 부등식의 해는 무엇이 되냐 이거죠. 이렇게. 자, 이 부등식. 자,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x에 자,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자, 0이 되게끔 하는 게 방정식이에요. 예를 들어 1 집어넣으면 0 나왔죠? 2 집어넣으면 0 나왔죠? 3 집어넣으면 0 나왔죠? 이게 방정식의 해고요. 부등식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큰 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렇게 이게 y축이잖아요. y축이니까 이거 플러스 방향이고 내려가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1과 2 사이의 값을 집어넣었더니 여기 y 값이 양수가 나왔죠. 양수. 그쵸? 이거 제가 한번 알파라고 할게요. 자,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양수가 나왔어요. 그럼 자, 알파는 이 부등식의 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0보다 크게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알파는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데 부등식은 이렇게 딱 몇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역이 나오거든요. 알파도 되고 이거 좀 작은 것도 여기도 되잖아요. 여기도 대입하면 양수 나오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건 다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x 값이 자, 1과 2 사이에 있는 거 대입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자, 1보다 작은 거는 대입하면 음수가 나와요. 안 되겠죠? 2와 3 사이 값을 집어넣어도 음수가 나오니까 안 돼요. 근데 3보다 큰 거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3보다 큰 값을 집어넣었더니 다시 또 양수가 나왔죠? 그쵸? 그럼 3보다 큰 거는 다 또 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x값이 3보다 큰 것도 해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0보다 큰 범위 이쪽이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뭐 x값 범위 이렇게 바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두 개가 있어요. 자,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자, 이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f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g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주어져도 똑같아요. 자, 내가 어떤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자, 여기가 만약에 제가 뭐 여기도 1, 2, 3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1, 2, 3이라고 했을 때, 자, fx 값이 gx보다 큰 거잖아요? 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보다 작은 것을 집어넣으면은, 1보다 작은 x축이 없어요, 지금. 제가 안 그렸는데, 이렇게 x축이 있다고 볼게요. 이 값이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f 값은 여기 나오고, g 값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g 값이 더 크죠? g값이 더 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1과 2 사이를 대입해 볼게요. 1과 2 사이를 대입하면은, 자, 여기가, 자, 이게 g값이죠. g값이고, 여기 f값. 여기 f 함수니까요. 그럼 f가 더 크죠? 자, 이걸 만족하니까 이 부분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1과 2 사이의 값을 집어넣는 건 다 되는구나.
그리고 또 이쪽 부분 3보다 큰 거를 집어넣어도 다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래프에서 보면 그냥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F가 지보다 위쪽에 있는 거. F 기준으로 보면은 위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죠. 여기랑 이 부분 이렇게 F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X값 범위. 이렇게 보셔도 되고 나는 G 기준으로 보겠어. 그럼 G가 F보다 작은 거. G가 F보다 작아. G가 요거죠. 그쵸? 그쵸? 요건데 자 이게 F보다 작은 거 아래쪽에 있는 거. 요 부분. 그쵸? 요렇게. 요 부분에 해당하는 X값 범위. 아무나 보셔도 상관없어요. 편의상 그냥 F가 G보다 위쪽에 있는 거 색칠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X값 범위. 이런 식으로 부등식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그래프 이제 해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꼭 중요하니까요. 자, 이거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